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파 천회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은 좋아요. 코스피는 한 1% 정도 현재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변동폭이 심하더라고요. 변동폭이 심하고 코스피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오늘 잠시 새벽에 뉴욕 증시 보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 PPI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지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RM이라고 하는데 이 ARM의 성공적인 상장이 상승을 견인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보니까 전장보다 331.58포인트 정도 올라서 34,907.11로 거래를 마쳤고요. S&P도 전장보다 37.66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4,505.10으로 마감을 했네요. 나스닥도 0.81% 올랐어요. 0.81% 상승을 해서 13,926.05로 장을 마감을 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생산자 물가 등 그 경제 지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유가 상승세,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성장을 주목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생산자 물가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지속이 됐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위험을 강화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ECB의 금리 결정 이후에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대로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8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직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죠. 0.4% 상승을 웃도는 기준으로 지난해 6월 기록한 0.9%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전월에는 전월 0.4% 올랐고요. 도매 물가도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았는데, 상품 물가가 전달보다 2% 정도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한 10.5%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PPI 상승을 견인을 해요. PPI 발표에도 시장은 이미 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정례회의 대기 상태로 돌아섭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음 회의와 관련해서 연준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가 주목입니다.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 주목이 된다. 8월 미국의 소매 판매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6% 늘어난 6,976억 달러로 집계가 됩니다. 이날 수치는 그 시장이 예상치인 0.1%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인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5달 연속 증가를 했어요. 다만 자동차하고 휘발유를 제외한 8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늘어서 전월의 0.7% 증가보다 이제 부진을 했다고 합니다. 주간 신규 실업보험 그 청구 건수를 보니까, 청구자 수 보니까 전주보다 3,000명 정도 증가를 해서 22만 명으로 그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5천 명을 밑돌았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는 5주 만에 증가세로 들어섰다. 이날 ECB는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ECB는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인상으로 ECB의 예금 금리는 한 4%로 그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런데 ECB의 금리 결정 이후에 유로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어요. 독일의 국채 금리도 이제 하락을 합니다. ECB가 이번 성명에서 주요 금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되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적시에 돌아오게 하는 등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ECB의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고,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ECB의 금리 결정에 중앙은행들이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이제 강화됩니다. 그래서 연준의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약화되고요.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고,
다만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점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보니까 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배럴당 90달러 돌파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3달러를 넘어섰어요.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죠. ARM 홀딩스. 이날 보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첫 거래 시작했고, ARM은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서 50억 달러 가량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51달러 대비 첫날 거래에서 한 25% 정도 가량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단번에 6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투자자들은 올해 기술기업 IPO로는 최대 규모인 ARM의 상장이 기술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을 해왔는데,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애플의 알파벳의 주가가 0.9%, 한 1%가량 올랐으나 AMD 주가는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0.2% 오르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S&P 500 지수 내 그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는데 그 부동산과 유틸리티, 자재, 에너지, 통신 관련주가 1% 이상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를 해요. HP의 주가는 그 버크셔 하사웨이가 550만 주를 매각했다고 공시를 해요. 그래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AMC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전날 늦게 4,000주가량 매각해서 3억 2,550만 달러 모집했다고 밝혀서 1%가량 하락을 했고요. 월트 디즈니의 주가가 방송국 ABC를 지역 방송국인 그 넥스타 미디어 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1% 올랐고, 넥스타 미디어는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결국 연준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죠. 모건 스탠리에 보니까 그 투자의 그 오피스의 그 담당자가 그래요. CNBC에서 지난주처럼 이번 경제 지표들도 계속 미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서 예상보다 강한 PPI 지표가 보여주듯 이러한 지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연준이 다음 주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가 계속 위쪽으로 깜짝 그 강세를 보여준다면은 올해 두 번의 회의 이후 연준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모든 베팅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은 확실히 테이블 위에 있지만은 금리 인하는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소비가 탄탄하면은 연준이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연방기금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7%로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6.7%,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2.4%를 보는 것 같아요. 0.5% 인상 가능성은 0.9%를 나타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듯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0원은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 현재 72,300원까지도 갑니다. 제가 얘기했죠, 돌파한다고. 천 회장이 어제 마지막 방송 때 얘기를 했는데, 좀 말을 잘 듣는 분들은 따라할 테고, 이제 외인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기관들 들어오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오늘은 개미들 신나게 팔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57,900원인데, 우선주가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지금 갭 차이가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이 14,000원이 돌파해가지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도 어느 생각 오를 겁니다. 오를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